백혈구 점수가 좋아야 호중구 점수도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백혈구가 점수가 높더라도 이 호중구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예를 들어 백혈구가 3000 정도 나왔지만 호중구가 30%가 나왔다면 900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암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지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항암하고 왔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피검사 결과 내용을 제가 너무 이제 빠르게 이야기하고 이제 화면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피검사 결과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통합 검사 결과 내용을 어디서 또 확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MRI 결과라든가 CT 결과라든가 다 의무 기록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교수님 말만 듣고 잘 안 보세요. 그래서 피검사 결과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의무 기록 사본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대학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들은 조금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내용은 어플 안에 거의 다 대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피검사는 제가 항암하기 전에 2시간 전에 체열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피검사를 한 것과는 좀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검사에 그런 내용 없는데 안규미 피검사 결과에는 왜 이렇게 디테일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임상의 또 조건값에 맞는 그런 피검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더 많을 수 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통합검사 결과라고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여기 통합검사 결과를 누르면 여러분들 화면은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난 다음이라서 바로 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고 이제 혈액 종양내과에서 피검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거, 호르몬 대사 산물, 일반 화학 혈액, 혈액 응고, 일반 혈액 종양 검사, 특수 화학까지 저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피검사를 하셨을 때는 일반 화학, 일반 혈액, 종양 검사 이렇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도 볼 수 있지만, 위에 오늘, 3개월, 6개월 기간을 직접 입력해서 이렇게 검색 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니까 1년 전 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1년 전 기록이 없어서 과거 기록을 이따가 한번 다시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저는 1년을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일반 화학 혈액이에요. 일반 화학 혈액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하는 기본적인 피검사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정상 범주로 많이 보여지거나 조금 높다,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피검사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총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우분들은 이 총 단백질 수치와 알부민 수치가 좀 중요합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회복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저도 과거에 한 1년 전 데이터를 보면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졌었고 한 5.3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기록을 보니까 7.0까지 올라와서 세포들이 그래도 지금 정상 범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제가 이 단백질 수치 높이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알부민 수치도 대부분 다 정상 범주로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암하면서 1년 전에 간 수치랑 신장 수치가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복수가 살짝 차면서 이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알부민 수치가 영향을 받고, 또 복수가 차면 체내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 복수로 나오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복수가 차고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알부민 수치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암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유의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 수치랑 신장 수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총 빌리브린, AST, ALT, ALP 수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지금 화면을 보면 AST와 ALP가 많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지만 과거 1년 전에 2025년 1월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사실 교수님은 이 정도 수치에 눈도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괜찮다. 150까지 넘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저는 이때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구역감, 막 구토감, 진짜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난다거나 어쨌든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데 내 지금 간이 해독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수치가 이런 상태를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막 앓는 소리를 했는데 교수님은 이거 갖고 뭐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상 범주 내에 있지 않다는 걸 알면 어쨌든 해독 시스템을 좀 더 내가 가동시켜야 되겠다. 일전에 얘기했던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72시간의 기적, 이제 오토파지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간을 쉬게 해줘야 간이 지금 항암제를 해독하는 것도 엄청 힘든데 제가 다른 부분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는 게 혈당이죠. 항암을 하러 가는 날 2시간 전에 체열을 하고 4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가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복 혈당입니다. 혹시나 병원에 가셨을 때 뭔가 드시면 우리 혈당이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혈당에 대한 이슈는 없었었고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때 제가 아마 뭘 먹고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혈당에 대한 이슈는 저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BUN 수치라든가 빌리브린, 크레아틴 이 수치는 신장과 좀 밀접한 수치죠. 사구체 여과올이랑 관계가 있고요. BUN이랑 크레아틴 수치를 보면 전 높았던 적은 없고 과거 1년 전 데이터를 보면 4.8, 그 밑엔 더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소변을 보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화장실을 가면 너무 아팠고 통증이 있었고 막 초록색 무엇인가가 막 나오고 덜컥 겁이 날 정도로 막 겁이 났는데 이때도 제가 교수님한테 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교수님은 데이터를 보시더니 이 정도 문제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또 그냥 대충 약을 주셨던 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도 의문점이 들거나 나는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교수님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 또 요산 수치는 암 환자분들보다는 통풍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에 뾰족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인데 저는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요산 수치가 좀 높고 통풍 이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CRP, C반응성 단백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것을 염증 수치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잘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이게 0.01이라던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체내에서 지금 염증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것도 꼭 교수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이제 이 LD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좀 치료해주시는 한의사님께서 제 피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요게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예요? 했더니 이것도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타들어가는 고통, 너무 막 피부가 아프다, 피부가 따갑다. 정말 이렇게만 돼도 따가워 할 정도로 제가 따가웠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마치 피부 점막이 다 손상을 입은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편이 화상 환자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 수치를 한의사 선생님께서 되게 유의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년 전 수치를 보면 345까지 올라갔다고 적혀 있는데 그 전에 거의 400이 넘는 수치를 유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져야 피부가 안 아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올해 9월 달부터 좀 수치가 떨어졌잖아요.
이때부터 피부가 좀 안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잘 유지가 되어서인지 지금은 아프지 않은데 이 수치가 항암을 할 때마다 좀 위아래로 많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수치보다 이 수치를 좀 유의미하게 많이 보려고 하고 이 수치가 좀 안정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화학 혈액의 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피검사하거나 뭐 건강검진 했을 때 많이 보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정상 범주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부터 100이 정상 범주다. 그러면 100도 정상인 거고 10도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10이었던 애가 갑자기 100이 되면 정상이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교수님이 보셨을 땐 데이터로 100이 정상이라고 하겠지만 원래 50이었던 친구가 100이 되었다면 이건 유의미한 변화인 거고 또 50이었던 친구가 10이 되었다면 그건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적정 범위 내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혈액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 혈액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친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호중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수치입니다. 백혈구 수치는 3.15에서 8 사이가 적정 범위인데요. 보통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한 6, 7 정도를 많이 유지하시고 이제 암환우 분들이 3, 4를 많이 유지하세요. 나의 백혈구 면역 수치 어느 정도인지 3.15 이상이 정상인데 3이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도 10월 23일 날 3이었고 작년 9월 달에는 거의 2점 몇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잘 먹는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골고루 건강하게 잘 드시고 비타민, 무기질 잘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도 잘 자는 거. 그 백혈구가 생겨나는 그 시간, 골수가 활동하는 시간에 잘 주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온, 따뜻해야 우리 골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백혈구, 호중구, 촉진제 맞아요. 근데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 이거 무슨 시험지 보는 느낌으로 사실 백혈구 수치는 여러분들이 만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혈구 수치 우리 잘 유지하시도록 노력하는 거. 저도 5점대가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5점대 나왔다. 근데 3점대 나오면 조금 우울해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호중구 수치가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백혈구 수치 기본 점수를 잘 받아야 호중구 수치도 잘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인데요. 혈소판에 는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소판에 대한 또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혈소판 수치가 또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아도 항암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암하고 나서는 혈소판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긴 한데 뭐 루머인지 진실인지 저도 거기에 경계는 애매모호하지만 혈소판 수치가 저도 작년에는 너무 높았어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불안했는데 교수님은 뭐 혈소판 수치는 높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각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높으면 항암제의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혈소판 수치가 좀 안정적으로 되기를 좀 바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여러분들이 빈혈과 관련이 있어서 또 관심이 있을 텐데 이 적혈구 수치도 제가 높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정말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면서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 수치도 같이 높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피가 모자라 이런 얘기 많이 제가 했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도 9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9.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 2.8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진짜 많이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잘 먹었거든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준 거는 간이랑 신장 수치 덕분이라서
계속 365일 루틴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이런 좋은 피검사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호중구 수치 한번 볼게요. 호중구 수치는 이렇게 50일, 48, 30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백혈구에다가 이 호중구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백혈구가 3000이 나왔다 한다면 50%면 2분의 1이니까 1500, 지금 호중구가 1500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백혈구 점수가 좋아야 호중구 점수도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백혈구 점수가 높더라도 이 호중구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예를 들어 백혈구가 3000 정도 나왔지만 호중구가 30%가 나왔다면 900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암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지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호중구 수치가 2000 이상, 3000 이상 유지가 되는 반면에 우리 환우분들은 1500 정도는 꼭 유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1000 이하로 떨어지면 뭐 생야채라든가 그다음에 날 것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28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뜨악해가지고 호중구 촉진제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이 피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검사에서 진짜 나한테 괜찮은 데이터를 주는지를 꼭 확인하고 생야채나 날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중구 수치는 제가 지금 위에서 백혈구 수치를 다시 한번 보면 4.84가 나왔으니까 4,8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중구가 51%로 나왔기 때문에 4,800 곱하기 50% 하면 2,400.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매우 기분 좋게 항암을 하고 왔습니다. 호상구, 호염구, 림프구 매우 중요하지만, 또 림프구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또 많겠지만 또 이렇게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은 또 요즘에 챗 GPT라든가 초록 검색창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생충과 이런 림프구, 호염구, 호상구가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다면 교수님한테 꼭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궁금한 것이 바로 종양검사죠. 종양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유방암이기 때문에 암 태아성 항원 CA와 CA15-3 이 두 가지 검사를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암 환우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검사 중에서 암 표지자 검사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종양 검사가 바로 암 표지자 검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저한테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만 하는 것인데, 또 폐암 환우분들이라든가 간암 환우분들은 다른 표지자 검사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표지자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표지자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표지자도 궁금한데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표지자도 궁금해 하신다면은 앞선 얘기했던 그 암 표지자 검사를 하셔가지고 검사 내용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산정특례 대상자이고 이 검사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다른 표지자 검사는 지금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CA 검사 데이터를 보면 암 태아성 항원은 0에서 7 사이가 적정 범주예요. 그런데 저는 0.4에서 0.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또 CA15-3도 0에서 30까지가 적정 범주인데 2에서 7 사이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지금 암 하는데 암 표지자 수치가 왜 이렇게 적상 범위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암 표지자 검사는 높았을 때는 유의미하지만 낮았을 때는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높아지면 제가 어딘가 타 장기로 전이되었을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낮았는데 낮다고 해서 타 장기로 전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지표지만 너무 맹신할 지표는 아니라는 점이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이 높지가 않은데 진짜 전이 된 게 맞아요? 진짜 제가 암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찍어 놨던 수치예요. 여기에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2024년 6월 24일 날 6.2로 좀 유의미하게 올랐었어요. 그런데 정상 범주는 0에서 7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였지만 저는 워낙 낮게 잘 유지되는 사람이었는데 2024년 2월 달에 2였던 수치가 갑자기 6월 24일 날 6으로 올라가면서 허리 골절과 뼈저리가 의심되면서 이때 본 스캔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의미하게 점핑을 했다면 이거는 유의미한 데이터, 암이 전이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A15-3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초에는 한 4, 5 정도로 유지하다가 이제 올라가더니 이제 뇌 전이가 수술하고 나서도 2024년 10월 10일까지 10.3 정도를 유지하고 이제 내려가든 이런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30 적정 범위 내에 있어도 이것이 조금 유의미하게 유동성 있게 움직였다면 이것이 전이가 됐을 수도 있는 소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높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서 참 어려운 수치인 것 같아요. 또 높은 상태이신 분, 암 표지자가 50, 100 이렇게 유지되는 분들은 또 반대로 이 항암을 하고 나서 유의미하게 떨어지면 항암제가 굉장히 잘 드는 걸로 또 교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통합검사 밑에 서류 발급에 가보시면 의무기록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2일 날 CT랑 MRI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교수님을 만나서 CT랑 MRI 이야기 들을 거거든요.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은 내용 바탕으로 의무기록 사본도 어떻게 보는지 또 다 영어로 적혀 있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번역해서 보는지 어느 부분을 조금 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겠습니다.